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돔 시간입니다. 자, 여기 뭐 다리가 색색으로 멋지죠, 그죠? 이 서울에 있는 다리들도 야간에는 보니까 뭐 볼만 하더라고요, 야간 조명. 근데 여기는 이제 강 위에 설치된 다리가 아니고 바다 위에 설치된 다리입니다. 영도구 청학동, 서민 영도구 청학동과 저기 육지인 남구 간만동인가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신항만대교가 되겠습니다. 해운대 방향으로 가면은 영도다리나 부산대교를 건너면은 신호등 무지하게 뭐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리도 짧은 분들은 신호등도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해운대까지 편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가 영도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대포, 사하구 다대포 쪽에 사는 분들, 저쪽에 이제 남항대교를 건너서 고가를 타고 쭉 오면은 여기를 건너서 이 신항만대교를 건너서 해운대 쪽으로, 그러니까 간만동, 뭐 광안 남구 광안동, 그 다음에 해운대구 해운대 뭐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광안대교 넘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제가 여기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 약수를 떨어 이렇게 약수터 가면 또 이제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운동도, 체육공원에 가서 운동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나가는 차가 별로 없어. 낮에도 별로 없었거든요. 야, 요즘 많이 지나다닙니다, 많이. 지금도 보니까 뭐 오늘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지나다니는 것 같네요, 차들이. 저 정도면은 그때 비하면 많이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때는 뭐 10분 뭐 이렇게 쳐다보면은 한 15대 뭐 20대 지나가나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통량이 뭐 한 10배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오늘도 이제 선사들의 삼각계 다름 5가 7종 중에 마지막 황룡 해남 스님에 대한 겁니다. 황룡파를 만든 해남 스님, 한번 만화로 또 이 스님의 일대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있죠. 제목은 마음을 죽여라. 19세에 삭발하고 정식으로 스님이 된 해남은 귀종사의 자보스님, 서연사의 회징스님 등을 뵙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 뭐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훌륭한 스승을 만날까 사거리에서 점을 치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좀 거시기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만화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선사의 주선으로 자명선사를 뵈러 가다가 복음사의 서기를 맡게 되었는데 필체 좋고 문장도 죽이지 뭐 그런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마침 자명선사가 복음사의 주지로 왔다. 눈을 뜨게 해주소서 하니까 옛날 조주선사 때 한 스님이 조주선사가 사는 오대산으로 가다가 할머니 오대산으로 가려는데 하니까 곧장 가시오 해서 가면은 저쪽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는 겁니다. 맨날 저런데요 하고 이제 일러 바친 거지. 네, 직접 가서 알아보마. 이제 조주선사가 직접 출동한 겁니다. 출동해가지고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 어느 쪽이요 하면은 곧장 가시오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저쪽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하는 거예요. 조주스님 뒤통수에도 대고. 근데 이게 버전이 두 가지야. 한 가지는 오대산으로 묻는 게 있고, 조주스님한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고 묻는 버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 조주선사는 내가 다 알아보고 왔느니라 했다. 이 말을 하는 중에 이제 알아차린 거야. 내가 다 알아보고 왔느니라 했다. 여기서 이제 한계를 한 거죠. 그 후 황룡선사, 즉
해남은 83명의 깨달은 제자를 길러냈다. 어마무시하죠 이거. 돈은 얻고 싶다면 더럽히지만 말고, 도를 얻고 싶다면 더럽히지만 말고, 선을 얻고 싶다면 잡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이거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오신이라는 제자가 깨달음을 구했는데 제자의 안락한 곳이 어딥니까 하니까 마음을 죽여 없애라. 이분은 이제 저하고 비슷한 거야. 이 마음이란 요놈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이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될 듯 하다가도 안 돼. 그래서 오신은 밤낮을 잊고 참선에 몰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바깥에서 지팡이를 짚고 지나갔다. 근데 이 지팡이를 땅에 대는 쿵 하는 소리에 바로 이거야 하면서 깨달을 얻자. 함께를 한 겁니다. 자, 이거 두 번째 깨네요. 한 깨가 아니라 두 번째 깨. 두 번째 깨. 이를 하고 이제 자기 스승한테 가서 스승님 모두가 배워 얻었지만 저는 깨쳐서 얻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황룡해남 선사가 장하다. 이제 누가 너를 당하겠느냐 하고 칭찬을 하죠. 그죠? 자, 여러분도 마음을 한번 죽여 보시구랴. 이렇게 마지막에 독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는 거는 어디냐? 스승님 모두가 배워 얻었지만 저는 깨쳐서 얻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이제 자세한 내막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자기는 그냥 몸으로 터득을 해서 이게 깨쳤다 이거야. 근데 말로서 이제 깨치는 혹은 이제 생각으로서 깨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는 몸으로 깨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으로 깨쳤다는 이 이야기가 이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게 뭔 이야기인지 알아. 우리 바람의 금객님이 요즘 하시는 말씀 이제 두 번째 벌써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깨를 했는가 못했는가 사입인가 진짜인가를 알려면은 문안 소식하고 문밖 소식보다는 이 들락날락하는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이걸 알 수 있대요. 문안 소식하고 문밖 소식은 책 보면 다 나와. 그럼 책만 딸딸 외우고 있으면은 문안 소식하고 문밖 소식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하면은 이거 그냥 몰라. 그 문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잘 거의 없는데 이건 자기가 실체험을 해보면 문에 대해서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우리 저 헤어롬님이 아니라 이 바람의 금객님은 이제 그런 점에 차가 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한 수 배웠거든요. 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예.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문의 소식, 문이 현관이죠, 그죠? 현관. 우리가 맨날 아파트 현관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잖아요. 집도 현관이 있고. 근데 그게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화엄에서 나왔나? 하여튼 불교 용어야.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불교 용어들만 모아가지고 또 제가 책을 한 권 냈거든요. 거기에 현관을 찾으면서 제가 이제 고정을 하느라고 시베타에 들어가서 다 이게 현관이라는 글자를 띄워가지고 쭉 뜨는 이 내용들 중에 가장 오래된 걸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예시를 하면서 이거 불교 용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현관 이게 참 이 오묘한 단어거든요. 가물가물한 현자, 금을 현자에 이 뭐 들락날락하는 관 뭐 그런 거죠, 그죠? 이 현관인데 현관이 왜 시커멓고 가물가물하냐 이거야. 예, 우리 밤하늘을 쳐다보면은 시커멓고 가물가물하잖아요. 밤하늘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비가 오는 밤하늘. 예, 자, 좀 이제 조명이 있어서 시커멓게 보이네요 하늘이. 근데 조명 없고 뭐 날 맑을 때 보면은 가물가물해. 그래서 천자문도 보면은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르 황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하늘이 밤에 검다
그때는 뭐 이런 인공 조명이 발달이 안 된 상태니까 검죠, 그죠? 검은틱틱하죠, 그죠? 어떤 때는 뭐 무서울 정도로 검죠, 그죠? 오늘 밤바다 보고 이거 우리 해오롬님이 쫄았던 것처럼 쫄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검다는 그런 표현보다 가물가물하다, 이 표현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싶다는 거죠.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하다는 건 끝간데 없다 이거야. 끝간데가 없다. 끝을 모르겠다라는 거야. 예,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 끝간데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맨날 드나드는 그 현관이야. 현관. 예. 요 현관의 의미, 들락날락하는 이 현관의 의미, 요 문의 의미, 요 공간의 의미를, 혹은 그 문의 의미를 일러봐라 딱 하면은, 글쎄요, 지금 뭐 대부분이 어버버할 것 같고, 저도 뭐 통과될 거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가물가물 혹은 어버버입니다. 이 현관에 대해서 일러봐라. 예. 근데 요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들은 여기 이 모두가 배워 얻었지만 저는 깨쳐서 얻었습니다. 남들은 머리로, 책으로 뭐 이런 걸로 얻었지만은, 그런 걸로 깨침을 얻었지만은 나는 몸으로 얻었습니다. 몸으로. 예, 몸으로 체험을 해서 얻었습니다. 하는 요런 분들은 요 현관에 대해서 충분히 이 설명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바람의 금경님 좀 지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이 실체험이 분명하신 자유한국님 또 이거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또 텍스트 부분이 있죠, 그죠? 황룡 해남선사 1002년에서 1069년. 이분도 뭐 그렇게 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오래 사신 분이 아니네요. 67세. 근데 옛날에는 40대 후반 되면 이미 노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67세도 충분히 옛날 기준으로 오래 사신 거고, 조주 스님이 징글징글하게 오래 살았죠. 120세. 예, 대단하십니다. 120세.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황룡파의 출현과 몰락, 여기에 대해서 텍스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와 함께 임재종 부흥을 주도한 또 한 선사는 바로 황룡해남인데, 그 역시 석상선사가 선대선사들의 한을 풀며 키워낸 수십 명의 법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해남은 원래 회징 스님의 제자였는데 능력을 인정받아 스승과 함께 앉아 분좌설법을 하였다. 대단하죠, 그죠? 교종파에서는 뭐 이런 경우 자주 있죠, 그죠? 다시 행각에 나선 해남은 운봉 문열 스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석상선사를 찾아갔다. 이때 조주 간파의 이야기, 만화 내용에 나온 이제 노파와 관련된 거죠. 그 조주 스님이 내가 이제 감별하고 왔다 해서 조주 간파라는 제목이 붙었죠, 그죠? 조주 간파를 듣고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니 해남의 나이 35세 때의 일이다. 1033년이라 합니다. 이후 홍주 동안원에서 설법할 때 석상선사의 이 법을 이었음을 밝히니, 이를 전해들은 회징 스님이 교분을 끊었다고 한다. 이게 이제 이 선사인지 뭐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교종 스님이라고 봅니다. 뭐 쪼잔하게 이렇게 다른 스님한테 가서 뭐 함께 하고 법을 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교분 끊고 하면은, 이거 뭐 교종에서나 일어난 일이지, 선종에서 만약 이랬다 하면은 이분의 깨는 진짜가 아니고 이 무늬만 깨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아무튼 여기서도 우리는 자신에게 궁극의 깨달음을 준 이를 스승으로 삼는 선종의 전통을 잘 볼 수 있는데, 회징 스님의 단교가 오히려 해남의 짐을 들어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라면은 뭐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일부러 그냥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미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해남이 용흥부의
황룡산으로 옮겨 가르침을 펴니 황룡선사라고 불렸다. 황룡은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1번 어떤 것이 자신의 태어난 인연인가, 2번 나의 손이 왜 부처의 손과 같은가, 3번 나의 다리가 왜 당나귀의 다리와 같은가 의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이 이를 황룡3관이라고 했는데 하나씩 차례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황룡의 선문답을 실은 황룡록을 보면 서성 석상 스님이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주와 음양의 선문답. 음양,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지요? 하니까 조주, 놓아버려. 음양, 무엇을 놓아버리라는 겁니까? 조주, 그렇다면 걸머지게. 야, 대단하죠, 그죠? 우리 그거 놓아버리란 말이야 하고 방바닥 두드리고 손바닥 두드리고 할 수도 있는데, 혹은 뭐 손가락을 탁 올리면서 뭐 이 도리를 아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 씨, 놓아버리기 싫으면 걸머지라 뭐. 야, 영감탱이, 조주 영감탱이 과연 대단합니다. 예. 음양, 큰 깨달음을 얻음. 여기서 이제 깨달음 얻은 거예요. 이 시절 이 뭐 놓아버리고 걸머지고 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죠? 이게 이제 말장난에 이제 말려드는 거지. 자, 큰 깨달음 얻음을 소개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조주와 음양의 선문답을 소개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단박에 깨달음을 얻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만화에 나온 황룡의 제자 오신처럼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며 공부하게 하는 것이 황룡의 스타일이다. 우리는 이런 황룡의 스타일을 화두 참고 화두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화두보다 공안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데, 이는 조당집이나 전등록을 만든 법안종의 이 선사들을 가리켜 공안 염롱 집단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때 틀림없다. 화두보다는 공안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황룡 당시에 화두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말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대해선사 때의 일이다. 조동종을 중흥한 굉지정각이 묵조명이라는 책을 지어 면벽좌선을 강조하자 임재종의 선사인 대해종고가 서장이라는 책을 만들어 화두 참고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황룡으로부터 약 100년 뒤의 일이다. 아무튼 공안 참구로 가르침을 편 황룡에게 수많은 승객들이 몰려드니 이들을 황룡파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임재종에서 양기파와 황룡파의 두 분파가 생겨나니 소위 말하는 오가 7종이 완성된 것이다. 오가는 임재종,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 위양종을 말하는 것이고, 7종은 오가의 양기파와 황룡파를 더한 것을 말한다. 당시 황룡의 법을 이은 도인들이 80여 명에 달했다고 하니 황룡파는 말 그대로 선종의 최고 명문인 셈이다. 거대한 세력을 형성한 황룡파는 황룡의 입적 후에도 70여 년 동안 선종의 천하를 호령했지만 그 후에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여기에는 외적인 변수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송은 금과 협력하여 그동안 괴롭혀오던 요를 멸망시켰다. 그런데 곧 금의 침략을 받게 되니 송은 양자강 남쪽으로 쫓겨내려가 남송이 되는 사건이 1127년에 발생했다. 남송 이후 황룡파는 힘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해남의 문화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 양기방회의 후손들인 양기파가 번성하게 된다. 송나라, 남송을 포함해서 송나라 때에는 초기부터 일부 선사들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빈번하게 교류했다. 따라서 정치적인 요인이 황룡파의 쇠퇴와 양기파의 번영에 큰 작용을 했음이 틀림없다. 예,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참고로 하시라라는 그런 겁니다. 이상 텍스트를 다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여 5가 7종이 끝났습니다. 예, 중국 선종의 핵심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보라 하면 요 5가 7종, 5가 7종을 과 거기에 관련된 선사들을 언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아니라 이거 중국에서 발생한 선종의 핵심 사상들에 대해서 일단 뭐 주마간상격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또 주요한 그 핵심 키포인트 내용들에 대해서는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이제 따로 발췌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도론도담, 차한잔의 도론도담의 화두 내지 공안으로서 한번 제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때까지 또 한 2주 동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2주가 될지 뭐 열흘이 될지 모르겠네요. 요 영상이 이제 언제 올라가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녹색 조명인데요. 지금 다리의 조명을 쭉 보셨지만은 처음에 좀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조명을 빼면은 여기 조명은 그렇게 이쁘지를 않아요. 부산의 신앙만대교 조명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별로 이쁘지를 않아요. 제 마음에도 별로 안 들어. 근데 서울의 그 한강대교들, 원효대교, 원효대교입니까? 제가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마포대교인가? 원효대교인가? 야, 너무 멋져. 예, 우리도, 이 부산도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색채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노인 바다 아파트만 있는 도시가 돼서 그런지 색채 활용이 미숙해. 버스들도 색깔도 보면은 그냥 단색 하나야, 옅은 하늘색, 바다를 표현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서울에 살면서 거기 색깔이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말버스 같이 치면은 그런 다양한 색채들, 그리고 색채들도 좀 색깔이 진하면서도 예쁘죠, 그죠? 서울 버스들은. 우리도 그런 거 좀 부산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선사들의 삼각 깨달음 5가 7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마지막 이제 남은 한 꼭지는 거사로서 선사의 그 소리를 듣는 방온 선사라고 해야 됩니까? 거사라고 해야 됩니까? 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먼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또 몇 꼭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도 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